어머, 미안해요. 낯간지럽고 어색하고 민망하고 그러는 거 같아. 그럼 나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하지마. 고민 상담소로 돌아온 선미입니다. 저희가 고민 많이 보내주세요 라고 또 알려드렸는데 150분께서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감사하긴 한데 이게 마냥 감사해야 할 일인가? 왜냐면은 고민이 150분이나 있으시다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중에 10개의 고민들을 뽑아서 저의 팁적 모먼트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오선미 박사입니다. 자, 그럼 선미의 고민 상담소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고민 닉네임 TK님께서 보내주셨는데 8살 아들과 와이프랑 오손도손 잘 살고 있는 유부남 미아네입니다. 대박! 아이가 있는 미아네야. 대박! 그동안 착한 와이프가 허락해준 덕에 쇼케이스도 가고 콘서트도 가고 심지어 감사하게도 뽑아주신 덕분에 열이 올라요 청음회에도 뽑혀서 갔었어요. 대박! 그렇지만 와이프 허락을 받고 간다고 해도 방에 조금씩 쌓여가는 선미 굿즈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눈치를 덜 보면서 계속 콘서트에도 가고 방도 더 많은 굿즈로 채울 수 있을까요? 고민 좀 해결해주세요, 선생님.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초등학교 1학년 우리 8살 아들분을 미아네로 영입을 하시면 뭔가 이 고민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 8살 아드님 분도 방이 있으실 테니까 그 굿즈들이 나눠지면 조금 공간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드님께서 저를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8살에 입덕시킬 수 있는 노래는 뭘까요? 8살을 입덕시킬 수 있는 노래 요즘 33이고 어머 일단은 그 아드님을 입덕시키는 게 먼저니까 제가 조금 노력을 해볼게요. 근데 그나마 이제 취향도 어떻게 보면 유전이 아드님 DNA에도 선미가 있을 수 있다. 자, 고민 해결. 자, 다음 닉네임 두두두디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2달 뒤에 친언니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게 되었는데 아이라서 걱정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고 부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선미 언니 이번 벌룬인 러브 노래 너무 좋아요. 역시 믿고 듣는 선미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가수분들도 되게 좀 어려워하는 자리예요. 근데 저도 축가를 불러본 적이 있는데 약간 그 분위기가 주는 그 긴장감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일생일대의 최대 이벤트인데 거기서 노래를 잘 해야 하니까 그래서 조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나 왜 떨리지? 나 왜 부담스럽지? 하지 마시고 그냥 청심환을 하나 사셔서 한 2시간 전에 드세요. 그러면 약간 조금 릴렉스 되시면서 연습하신 것만큼 기량을 뽐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눈 딱 감고 나는 자랑스러운 미안해요 하고 부르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다음 닉네임 미팅. 저는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미안해이면서 선미 언니처럼 예술 쪽에 일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늘 고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어떻게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구수할 수 있을까인데요. 혹시 선미 언니만의 팁이 있을까요? 역시 선미 언니처럼 타고나야 하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나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확신하고 자부하는 미안해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점을 너무 칭찬드리고 싶어요. 제가 감히 뭐라고 하지만 이게 나만의 아이덴티티가 없으면서 트렌드만 쫓으려다 보면은 이거는 정말 큰일이에요. 진짜로. 이건 정말 큰일인데 왜냐면은 내 게 없잖아. 근데 이거는 저도 늘 하는 고민이긴 해요. 예술 쪽에 종사하고 있는 또 미안해라고 하니까 더 느껴질 거예요. 아, 이 트렌드라는 게 정말 빨리 바뀌는구나. 분명히 나의 취향이 있고 또 대중의 취향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잘 버무려야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호흡 구조가 덜 갈릴지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고민. 닉네임 영은이 님이 보내주신 고민인데, 언니, 고민을 말하기 전에 저의 청춘 속 롤 모델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언니 노래를 듣고 무대를 보며 많은 힘을 얻은 지난 날이었어요. 물론 지금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고민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저입니다. 항상 다이어트를 하면 요요가 심하게 와서 폭식증이나 우울증 같은 게 많이 와요. 똑같은 악순환이 반복하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저였다면 이런 외적인 거에 집착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조금 멀리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영은이님이 미안해라는 또 아시겠지만 제가 누아르라는 곡을 쓴 적이 있어요. 뭔가 이 에센스의 폐해를 담은 곡인데 뮤직비디오도 보시면 그만큼 진짜 이 세상의 기준이 나한테 너무 해로울 때가 있는 거 같아요. 이걸 좀 멀리 하는 게 일단은 솔루션인 것 같고, 이 다이어트가 사실 누구를 위해서인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인 거인지 아니면은 외적인 집착하는 그 요소에 의한 건지, 나를 위해서 하는 다이어트면 좀 더 영훈이님을 돌봐가면서 해야 다이어트를. 나는 우리 영훈이의 이 마음가짐에 그 롤모델이 더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건강하게 우리 영훈이 너 자신을 사랑하자. 영훈이는 지금 충분히 멋지고 잘하고 할 수 있을 거야. 자, 다음 닝닝 베이비 닝닝 베이비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언니, 저는 사랑이 너무 낯간지럽고 어색하고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래요. 남들은 너무 좋고 달콤하다는데 저는 두려워요. 제가 왜 이럴까요? 두려워하는 게 뭐 어때요? 그만큼 조심성이 더 있다는 거니까. 근데 이 두려움을 깨고 나한테 훅 들어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때는 베이비님도 그 순간들을 뭔가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약한 부분들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낯간지럽고 어색하고 민망하고 부끄러운 그거는 그거대로 베이비님의 사랑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되게 귀여운 포인트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막 부끄러워하고 막 민망하고 그래. 그럼 나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아무튼 싫어하지 마세요. 자, 보랏빛 풍선님이 보내주신 고민인데, 20살에 만나 짧게 사귀다 헤어진 첫사랑이 20대 후반까지도 생각이 난다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떠오르는 게 약간 20살이라는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짧게 사귀다 헤어진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면은 고통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뭐 제약들도 있었을 거고. 제 노래 중에 풋사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풋사랑의 감정이랑 되게 닮아있는 거 같아요. 지금 이렇게 20대 후반에 뭔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좀 성숙해진 성인이 됐는데 어리숙했을 때 만났던 그 사람이랑 지금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감정일 것 같아요. 왠지 20대 후반까지도 생각이 난다면 뭘 어떻게 해요? 다시 만나야죠.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다시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연인이 있다면은 이거는 네. 아직까지도 생각이 난다면 지금 다시 시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물론 서로가 가능한 여건인지가 중요하지만 먼 훗날에 오는 그 후회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나 사랑 얘기 약해. 닉네임 큐리야 님이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선미야, 나 진짜 작곡 작사 천재 선미가 쓴 캐럴 듣고 싶다고 유유유유 죽기 전에 들어볼 수 있겠지? 아 그리고 피처링은 보름달 이후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후 생각도 있나 궁금해서 선미 노래 내리라니 럭키비키야 라고 보내주셨는데 캐롤? 캐롤? 근데 캐롤 쓰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생각을 좀 잘못된 방향으로 했을 뿐이지 크리스마스 시즌 하면 되게 연인들이랑 같이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저는 크리스마스를 동생들이랑 보내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스케줄을 하면서 보내거나 이래서 약간 캐롤을 듣는 게 설레잖아요. 근데 그 설렘을 차단시켜버리려고 약간 우울한 캐롤을 한번 만들어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또 내가 쓴 캐롤은 어떨까? 되게 궁금하기도 해요, 저도. 그래서 죽기 전에 당연히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처링은 저도 생각이 없지는 않아요. 뭐 노래를 쓰다가 적절한 가수가 떠오르면 와이다. 그래서 누가 피처링 해줬으면 좋겠어? 귤이야? 댓글로 달아줘. 닉네임 아기복숭아 님이 보내주셨어요. 조직 내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퍼져 제가 잘못했다고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소문으로만 저 판단하고 싫어할까 싶어 늘 두렵고 속상한 요즘인데 전 정말 떳떳하게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지금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알바인의 마인드도 이겨내긴 해요. 왜냐면 내가 너무 떳떳하니까. 아닌데 뭐 그냥 그들은 그저 내가 그런 사람이길 바라는 것 뿐인데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게 그 떳떳함을 한번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말씀드릴게요. 아니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하셔도 뒤에서는 이럴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인터넷에 아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에 너무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막 어딘 등판 딱 해서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이러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해도 그냥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더라고요.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마. 하지 마. 아니 고소해요, 고소. 고민 상담소 다음 고민 닉네임 선미 언니 1등 팬. 안녕하십니까 언니.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슬퍼요. 사실 이번 컴백 준비하면서 언니가 크로아티아에 갔었잖아요. 근데 저 만나지 않아서요. 유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저 언제 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언니를 항상 사랑하고 응원할게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카리스마 있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그냥 완벽해요. 야, 언니 제발 유럽 콘서트 해요. 기다릴게요. 사랑스러운 크로아티아 팬. 크로아티아 팬이었어. 나 무슨 말인가 했네. 크로아티아를 가긴 했는데 눈이 잘 보면 크로아티아 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진짜 정말 기회가 되면 크로아티아에 만약에 미안해가 많이 있다면 꼭 콘서트 하러 가고 싶어요. 진짜. 못 봐서 미안해.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 그렇지만 우리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유럽에서. 사실 진짜 저는 유럽에 미안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유럽에 또 콘서트를 하러 가게 되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닉네임 오! 아이돌이 너무 이쁜 학생입니다.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오디션도 많이 보러 다니는데 불확실한 미래도 걱정되고 저보다 예쁘고 실력 좋은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송미 언니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 견뎌내셨는지 궁금해요. 이 불확실한 미래보다 내가 아이돌이 되고 싶은 이 마음이 더 확실하다면 저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또 아직 어리실 거 아니에요. 학생이니까. 근데 저는 이 어릴 때 내가 해보고 싶은 그 꿈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그게 경험으로 남는 거니까 저는 끝까지 힘 닿는 데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거는 나를 조금 더 불태울 수 있는 원동력 같은 게 되는 거라면은 저는 오히려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도 저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나를 뭔가 한 단계 성장시키게 할 수 있는. 왜냐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20대 초반, 중반까지도 저도 정말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져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겨냈냐면 저 친구들이랑 내가 다른 거 그걸 찾으려고 진짜 미친 듯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예쁘고 실력 좋은 친구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내 걸 찾으려고 좀 연구를 해보면 불확실한 이 감정이나 그런 기분을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이 이겨냈거든요. 이 과정들은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또 이겨내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성미의 고민 상담소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밖에 고민을 못 들어줘서 미안해요. 저 진지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고민들을 읽으니까 같이 진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미안해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고민 상담이었습니다. 약간 제가 해결책보다는 공감하고 위로하고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누가 어떻게 말하든 그걸 이겨내는 건 본인이니까 정말 참고 정도만 하고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우리는 다음 콘텐츠에서 만나요. 안녕!